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원산지 실무사 강의를 함께하게 된 관세사 조홍석입니다. 이번 원산지 실무사 강의에 앞서 먼저 원산지 실무사와 원산지 실무사 시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미 FTA, 한중 FTA, 이런 FTA 발효와 관련해서 수출입 기업들 입장에서는 FTA 활용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에 따라서 FTA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시험이 원산지 실무사, 원산지 관리사 이러한 시험이 되었고요. 먼저 국제원산지정보원 시험을 주관하는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보면 원산지 실무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보시면 원산지 정보 수집 및 실무 담당자로서 원산지 판정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원산지 증빙 서류를 작성하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류 보관 및 원산지 관리 시스템의 운영 실무자로서 원산지 증빙 서류의 보관 및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 이렇게 원산지 실무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원산지 실무사보다 조금 더 높은 레벨이 원산지 관리사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산지 실무사 시험을 합격하고 난 뒤에 원산지 관리사 시험을 취득하는 이러한 단계를 생각하셔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실제 FTA 활용하는 기업들을 제가 FTA 컨설팅이라든지 이러한 이유로 방문을 하다 보면 원산지 실무사 정도의 FTA 원산지 이론에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배치 인력이 상당히 드물거든요. 주로 대기업에서나 어느 정도 그러한 인력을 두고 있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도 그러한 전문 인력의 배치가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원산지 실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다면 취업이라든지 실무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원산지 실무사 시험이 그렇게 오래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명하고 앞으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들 원산지 실무사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원산지 실무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이제 원산지 실무사 시험이 어떤지 알아봐야 되겠죠. 원산지 실무사 시험 보면 매년 3회, 1년에 3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응시 대상에는 제한이 없고, 출제 형태는 과목별 25문제, 그리고 객관식 사지선다형. 객관식 사지선다형이라는 거는 찍어도 25%의 확률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5%의 확률을 75%, 100% 이렇게 이번 공부를 하면서 충분히 그 정도까지 늘릴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되고요. 합격 기준 보시면 두 과목 아시죠? 1교시 과목은 FTA 원산지 이론, 그리고 2교시 과목은 FTA 원산지 실무, 이렇게 이론과 실무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 꽈락이 40점, 그리고 평균 점수 60점 이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 공부하실 때 보면 내가 60점을 받으려면 1과목에서는 이론이 좀 어려우니까 40점, 2과목에서는 80점, 이렇게 해서 60점 딱 맞춰서 합격해야지, 이런 목표 두시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런 목표를 잡으셔서 공부하는 거 보면 거의 다 58점, 57점 이런 식으로 깔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하시면서 나는 평균 80점 이상 아니면 70점 이상 이렇게 고득점을 목표로 잡으셔야 조금 시험이 어렵게 나와서 점수가 미달한다 하더라도 여유롭게 합격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으시고 공부한다고 꼭 생각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이론 부분 시험 합격하시고 이제 실무 쪽 관련해서 이렇게 자격증 따신 후에 끝이 아니고 하루 정도 6시간 실무 교육을 받으신 후에 정말 원산지 실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산지 실무사와 원산지 실무사 시험까지 쭉 살펴보셨고요. 이제 강의 시작해야 되겠죠. 먼저 FTA 개요 부분인데, 제 강의는 이제 초심자 아니면 무역에 대해서 그렇게 이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알아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교재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주관하는 곳이 국제원산지정보원이죠.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출판하는 딱 한 권,
이 한 권이 그 교과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교과서 중심으로 철저히 공부할 거니까 이렇게 철저히 교재 사셔서 준비하셔서 예습 복습 같은 것 좀 해보시고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도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희도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FTA 개요 이렇게 나오고요. FTA의 보시면 뉴스나 인터넷 같은 데서 FTA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 실무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일단 먼저 FTA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FTA 보시면 자유무역협정, FTA가 자유무역협정의 줄임말이죠. 한글말. 이렇게 영어 풀네임,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정확하게 철자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유무역협정은 FTA 체약국 간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교역에서 관세와 기타 무역 장벽, 비관세 장벽에는 수량 제한, 외환 관리 이런 것도 있고요. 를 없애거나 낮추거나 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하도록 하는 국제협정이라고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처음부터 무역 장벽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일단 무역 장벽은 크게 관세 장벽이 있고요. 그리고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관세를 무역 장벽으로 취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관세 장벽은 관세 외에 비관세 장벽인데, 비관세 장벽은 다시 수량 제한, 그리고 외환 관리, 이렇게 비관세 장벽의 분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더 많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비관세 장벽에는 수량 제한, 외환 관리가 있다.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이런 부분 무역 장벽, 자유무역을 해치는 무역 장벽에 대해서도 구분해 두시고 계속해서 혜택 보도록 하죠. FTA 혜택 보시면 수출 시 협적 상대국 관세와 기타 무역 장벽이 낮아져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수입 시 협정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원재료 및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절감한다. 이렇게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림을 그려서 한번 살펴보죠. 일단 우리나라가 비체결국, FTA 비체결국으로 수출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원래 물품 가격 100만원, 100만원짜리 물품을 수출하는데 관세가 10만원이니까 수입국, 미국 같은 데는 110만원에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FTA를 맺었다고 가정해보면 FTA 체결국으로 수출 시 물품 가격 100만원에 관세가 없이 무관세로 FTA 협정 관세로 영세율로 수출을 하다 보니까 100만원에 수출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10만원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을 한다고 치면 FTA 비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물품 가격 100만원에 우리나라 세관에서 10만원 관세를 징수하지만, FTA를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을 하게 된다면 물품 가격 100만원에 협정세율, 관세가 0%라면 협정 관세가 0%라면 관세 0원으로 수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자 입장에서는 관세가 절감된다. 그리고 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리나라 최종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라는 혜택이 이렇게 책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혜택은 앞으로 좀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쭉 살펴보시고 한 번에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준비해 두시고요. 이렇게 의, 혜택 살펴보셨고, FTA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이런 부분에서 WTO 이렇게 되거든요. WTO는 국제무역의 확대, 회원국 간의 통상 분쟁 해결, 세계 교역 및 새로운 통상 논점의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이러한 기구가 WTO입니다. 국제기구 강제력이 없고요. WTO는 단순 협약에 불과한 가트를 흡수해서 통합하여 판결권과 강제 집행력을 갖는 세계무역기구를 창출했는데 그게 WTO입니다. 그러니까 가트에서는 강제력이 없었고요. 그리고 단순 협약에 불과했는데 이러한 가트를 흡수해서 WTO가 새로 개정되면서 판결권 그리고 강제 집행권을 가지는 국제기구가 WTO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WTO와 FTA 이렇게 계속 비교해 볼 건데, WTO의 기본 원칙 살펴보시면 체네시2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제가 암기식 계속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기식 체네시2입니다. 이런 걸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걸 암기식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많이 접하게 될 건데, 일단 WTO의 기본 원칙으로는 체네시2라는 암기식 정리해 두시고요. 체국 대우,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보장,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WTO 기본 원칙 체네시2. 체국 원칙 보시면 특정 국가에 대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교역 조건을 부여해선 안 된다 라는 원칙이고요. 그리고 내국민 대우는 수입품이 국산품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라는 원칙. 시장 접근 보장은 관세나 조세를 제외한 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투명성의 원칙은 의사결정, 법률 운용, 제도 운용이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하여야 하고, 결정에 관한 이유를 고지하며 그러한 결정의 자료는 공개되어야 한다 라는 이렇게 4가지 기본 원칙을 WTO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체국 대우와 FTA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체국 대우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국가에 대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교육 조건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라고 명시해두고 있기 때문에, 또 뒤에 살펴보면 FTA의 개념과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도 공부하게 될 겁니다. 특히 WTO에서는 체국 대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고, 체국 대우,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보장, 투명성의 원칙 해서 체네시2. 그리고 이것도 기출에서 몇 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음명 처리된 부분 주의하시면서 불리한 교육 조건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제한을 둘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철폐한다는 내용인데, 제한을 둔다 라는 보기가 틀린 내용이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기본 원칙의 종류와 그 내용도 정확하게 꼭 암기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객관식, 그리고 어떤 자격증 시험이든지 암기가 최우선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보다는 암기가 우선이 되어야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암기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최대한 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WTO와 FTA 어떤 차이점, 공통점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입니다.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고, 양국 간에는 특혜무역, 협정세율로 낮은 세율 이런 걸 적용하게 되는데, 비회원국에는 특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FTA. 그리고 WTO 같은 경우에는 다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WTO는 우리 WTO에 가입된 국가들 모두 다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자 라는 이러한 이념이 있기 때문에 WTO에서는 다자주의고요. 다자간 무역기구로서 체국 원칙, 앞에서 살펴봤죠.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면 안 된다 라는 체국 대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FTA에서는 우리끼리 잘해보자 라는 양자주의, 지역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게 차이점으로 볼 수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으로는 해양국 간의 무역장벽 축소, 상품과 서비스의 교육 및 투자 촉진, 고용 촉진, 해양국의 경제 발전과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 증대, 이러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좀 크게 두드러지죠. WTO에서는 분명히 체국 대우를 두어서 다 잘 먹고 잘 살자라는 다자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FTA에서는 우리끼리 양자주의, 그리고 지역주의, 이렇게 차이점이 크게 구분됩니다. 그렇게 돼서 밑에 체국 대우와 FTA 관련해서 살펴보면, FTA의 양자주의에 따라 WTO의 체국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이러한 자유무역 및 국제교육 증진의 FTA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에 WTO에서 FTA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TA가 막 생겨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다시 한번 WTO와 FTA의 차이점, 양자주의, 지역주의, 다자주의 정리해 두시고요. 이렇게 WTO에서는 체국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자유무역 및 국제교육 증진에
FTA 정신에 부합함으로 WTO에서 FTA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도 암기해 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FTA 체결 현황 보시면 우리나라는 현재 총 15개 협정, 그리고 52개국가의 FTA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15개 협정, 52개 국가의 FTA 국가 살펴보면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이게 발효 시기 순서로 제가 쭉 나열해 놓은 거거든요. 칠레가 제일 먼저 발효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콜롬비아 국가와 FTA가 체결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FTA 국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러한 EFTA, 아세안, EU 이런 국가들은 경제 공동체, 지역 공동체로서 우리나라와 다수의 국가 한데 묶어서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고요. FTA 국가도 시험에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중 FTA를 체결한 국가가 아닌 것은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FTA 국가 총 15개 협정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걸 15개 하나하나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이렇게 하나하나 외우는 게 머리 아프니까 이것도 암기식 기억나시죠? 암기식 따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에 S를 두고요. 그래서 7C 묶어서 7C인 2페미터, 호케, 유중백, 콜 이렇게 해봅시다. 7C인 2페미터, 호케, 유중백, 콜. 오케이, 유중백, 콜 이런 식으로 좀 리듬을, 운율을 살려가면서 외우시면 훨씬 더 잘 외워지실 거죠. 7C인 2페미터, 호케, 유중백, 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유중백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같은 발효일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중배라고 한해 묶어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15년 12월 20일 날 발효된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FTA입니다. 7시인 2페미터, 호케, 유중백, 콜 이렇게 외우면 다 간단하죠. 혹시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구리다, 암기식 구리니까 내가 새로 한번 따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잘 외워주신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지역 FTA라 해서 EFTA, 아세안, EU 이렇게 3개의 협정이 있었는데 안에 국가들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꼭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EFTA 보시면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텐슈타인 이렇게 EFTA 4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텐슈타인입니다. 3, 4, 5, 6 이렇게 한 글자씩 들어가는 구조를 띠고 있고, 스위스를 특히 잘 외워주셔야 되거든요. 다음 중 EFTA 국가가 아닌 것은 해서 스웨덴, 스페인 나오면 잘 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위스 꼭 정확하게 외우시고 앞에 암기식처럼 따서 스노아리라고 외웁니다. 스노아리. EFTA는 구성국가가 스노아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세안 국가 보시면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필리핀 이렇게 여러 가지 국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하나 외우기 힘드니까 또 암기식을 따봐야 되겠죠.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이렇게 앞글자 쭉 따서 보시면, 저는 베컴, 축구선수 베컴 아시나요? 남자들은 거의 다 아실 건데, 베컴, 신부인, 세부인, 신부인, 말, 베컴, 신부인의 말이 필라테스를 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의미를 두어서 베컴, 신부인 말, 필라테미 이렇게 외웠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따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귀찮다, 난 이거 외울래 하시는 분들은 베컴, 신부인 말, 필라테미, 필라테스 아닙니다, 필라테미로 외워두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벌써 엄청 많이 외웠습니다. 7신 2페미터, 호케, 누중백, 콜 이러면서 FTA 국가 다 외웠고요. 그리고 EFTA 국가 스누아리, 그리고 베컴, 신부인 말, 필라테미 해서 아세안 국가까지. 그리고 EU 국가는 엄청 많죠. 이거는 그냥 참고해서 어느 국가에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암기식 따실 분들은 개성적인 잘 외울 수 있는 암기식 따셔서 그렇게 외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일단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뭐 이런 식으로 EU 국가들이 쭉 나와 있고요. 특히 스위스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EFTA 국가와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꼭 정리해 두세요. 자, 이렇게 FTA,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 그리고 지역 FTA 국가들 쭉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꼭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암기해 두세요. 다음, FTA 추진의 필요성 보시면 FTA는 구조적 문제점 보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수시장이 작으니까 내수시장의 한계,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비인구 및 내수시장의 한계, 높은 대외 의존도, 가격,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FTA를 체결했고요. 그리고 산업구조의 선진화, 선진기술의 도입, 기업 간 경제를 통한 기술 발전, 무역구조의 개선, 그리고 외국인 투자 확대, 서비스 투자, 국제표준 도입 등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이러한 목적으로 필요성으로 FTA를 체결하게 됩니다. FTA는 오직 관세,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FTA가 된 게 아니고 이러한 투자 부분, 의료기기라든지 비관세 장벽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넓게 오직 관세만 FTA를 맺은 게 아니다라는 것도 참고 이해해 두시고요. 우리나라의 FTA 추진 방향 및 전략 보시면 동시다발적 FTA 추진,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 지향, 내용면에서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 지향,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FTA 추진, 신흥 유망 시장과의 FTA 추진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다 좋은 말만 써져 있네요. 우리나라의 FTA 추진 방향 이렇답니다. 자, 다음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FTA 체결 절차 보시면 이런 것도 준비부터 발효까지 쭉 절차들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한번 예상이 되시나요? 기흥, 니은, 디귿, 리읒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 맞추기 이런 문제 자주 보셨죠? 다른 자격증 보실 때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 및 여건 조성에서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통상 담당 기관 간 의견 교환 또는 공동연구 실시, 공청회 개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준비하고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통상장관회담 또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FTA 개시를 선언하게 됩니다. 보통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그 나라에 가서 막 악수하면서 사진 찍죠. 그렇게 되면 협상 개시 선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한 1, 2년간 분과별로 해서 협상을 진행하게 되고 다음으로는 협정 작성 후 양측 대표가 협정문 가서명을 하게 됩니다. 서명을 하게 되면 그게 타결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정식 서명 같은 경우에는 타결 후에 내부 보고 절차를 거친 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서명하게 되는데 이를 정식 서명이라고 합니다. 보통 뉴스에서 타결되었다, 서명이 완료했다 라고 보시면 이때부터 FTA가 발효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왔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공부하셨으니까 저렇게 돼서 이제 좀 있으면 발효가 되겠구나,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서 발효가 되겠구나, 이렇게 좀 더 멋지게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정식 서명을 하게 되면 이제 국회 비준이라는 걸 거치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해서 비준을 승인을 요청하게 되는데 정식 서명된 협정문을 국내 비준 요청 후 승인을 받아야 FTA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취약국간, 우리가 정식으로 서명되었고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통보 완료 후 협정에서 정한 기간 후 특정일에 발효가 되게 됩니다. 발효가 되어야 정확하게 FTA 협정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협정문상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들이 발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결되었다고 해서 FTA가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발효까지 거쳐야 FTA 협정 세율, FTA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체결 절차 부분도 그 제목 부분과 안의 내용 부분도 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두시고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결 절차까지 쭉 살펴보셨고요. 이제 FTA 추진 동기와 경제적 효과, 추진 동기 보시면 FTA도 WTO와 마찬가지로
회원국의 경제 발전하게 되면 뭐 고용이 촉진되겠고요. 고용이 촉진되면 국민후생 증대되겠죠. 그리고 FTA는 양자주의를 통해 WTO의 다자주의에 따른 자국 산업 피해를 최소화. 그러니까 다자주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나라가 잘 살자라고 되어 있는데 강한 나라들끼리 더 자주 거래를 하고 왕래를 하다 보면 그 나라만 좀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FTA를 통해서 이러한 자국 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라는 추진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효과 보시면 무역이 증진. 당연히 FTA를 맺으면 세율이 낮은 FTA 협정세율로 수출입이 가능하니까 세계국 간의 무역이 창출되고요. 그리고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및 고용이 창출,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FTA 협상할 때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되어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기업을 짓고 뭐 생산 활동을 하다 보면 고용이 창출되는 이러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제체질 강화, 소비자 후생 증가, 경제 성장, 협상력 제고, 외교 안보 측면에 이득이 있다라는 추진 동기와 경제적 효과 대충 살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의미, 기본, 틀의 FTA 어떻게 제정이 되었고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어떠한 혜택이 있고 어떠한 경제적 효과, 추진 동기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처음 시간은 무리하지 않고 갈 건데 일단 혹시나 너무 시시한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습 부분을 좀 준비했거든요. FTA와 원산지라는 내용인데 FTA는 상품무역, 보통 투자, 교육 이런 것도 있지만 상품무역이 위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최악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최악 상대국 물품에 대해서만 FTA 상품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FTA와 원산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FTA와 원산지 부분 관련해서 조금 예습하고 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산지의 보시면 FTA 원산지의 원산지란 물품이 성장하거나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합니다. 원산지. 대략적으로 여러분도 다 이해하고 계시죠? 알고 계신 그 원산지 내용이고요. 전 세계적인 원산지 규정에 합의가 없기 때문에 국가별로 간습에 따르거나 아니면 자기 국내법에 따른 원산지 인식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공통적인 원산지 합의가 없다라는 부분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WTO에서는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마련 및 협상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 타결된 거는 없고요. 추진하고 있지만 타결된 건 없고 여기서 그 FTA 원산지 규정은 주로 비특혜 원산지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WTO에서는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을 마련하고 타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타결된 바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에는 주로 비특혜, 나중에 특혜, 비특혜 이런 것도 살펴보게 될 건데 비특혜, 특혜가 없는 이러한 규정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WTO 원산지 규정, 그리고 우리나라는 1990년 교토협약 부속서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증명 등 협약에 가입해서 미국의 원산지 규정을 모태로 1991년 원산지 시행 세칙을 따로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FTA 원산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원산지 합의가 없고 아직 타결된 것도 없다. 그리고 WTO에서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WTO에 관한 협정은 주로 비특혜 원산지 규정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교토협약과 원산지증명협약에 가입해서 미국의 원산지 규정을 모태로 1991년 원산지 시행 세칙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는 정도까지 원산지 부분 관련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원산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보시면 원산지 표시 제도, 그리고 원산지 확인서 제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 이렇게 크게 앞으로 공부하실 내용들의 크게 원산지 부분의 내용들 총 3개 정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죠. 일단 원산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원산지 표시 제도입니다. 원산지 표시 제도는 법적 근거는 대무역법 제33조에 있고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목표, 원산지 표시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그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정확하게 다 규정하고 있고요. 원산지 표시 방법은 한글, 한문 또는 영문 이렇게 세계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이런 거 안 됩니다. 세계국어로 표시할 것, 그리고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기재할 것, 1포인트 이런 거 돋보기 끼고 찾아볼 수 있게 이런 건 안 되겠죠.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이러한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 원칙은 원래 현품에 표시하는 게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그 박스 말고 현품, 그 물품에 대해서 표시하는 게 원칙이고요. 현품 표시가 어려운 경우 채소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이런 거는 칩 하나하나 조그만한데 원산지를 표시할 수가 없겠죠. 그런 거는 예외적으로 채소 포장, 용기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머지 부분 원산지 표시 면제,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것도 있는데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돼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원산지를 표시해봤자 소용이 없겠죠. 어차피 지워질 건데 그런 경우 면제될 수 있다. 아니면 외핵 등용, 원료 및 시설 기재,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다시 외국으로 보낼 물품, 그런 것도 굳이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원산지 표시할 필요가 없다. 면제되는 부분도 책에 없지만 한 번 더 넣어봤고요. 원산지 표시 부분 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원산지 표시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산지 확인서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FTA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원산지 확인서 보시면 수출 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을 공급하는 자는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원산지 확인서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요. 원산지 확인서를 기초로 생산자,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 및 발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산지 확인서에 대해서는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잘라보시면 됩니다. 먼저 수출 물품에 사용되는 재료, 그 원재료를 공급하는 자는 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원산지 확인서를 생산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물품이 만드는데 여러 가지 원재료가 필요하게 되겠죠. 이런 물품을 생산자에게 공급해서 이 생산자가 물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러한 재료를 공급할 때 최종 물품을 생산하는 자한테 공급하는 때 원산지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재료 공급자들이 최종 물품을 생산하는 자한테 원산지 확인서, 자기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한 서류를 작성해서 전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최종 물품을 공급하는 자는 그 최종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원산지 확인서를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재료를 가지고 이 사람이 물품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물품을 만들어서 이제 다른 수출자한테 공급하면 이 수출자가 수출을 하게 되는데, 이 공급할 때 이 물품을 제조한 자가 공급할 때 원산지 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전달할 수 있다. 수출자에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시면 됩니다. 원산지 확인서 부분은 뒤에 가서 또 계속 자세히 배우실 거기 때문에 일단 두 개로 끊어볼 수 있는데, 재료를 공급하는 자 그리고 최종 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그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해 주는 서류가 원산지 확인서이다 라고 개념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원산지 확인서를 근거로 해서 생산자,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소명서 보시면 최종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의 기간 발급 신청
또는 인증수출자 신청 시 세관 등에 제출하는 원산지 증명서의 소명 자료이다. 자율 발급 원산지 증명서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원산지 조사 시 요구되는 서류로 생산자 및 수출자가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원산지 소명서 같은 경우에는 수출 물품 A라고 치면 그 A 물품의 원산지를 제가 소명하오니 원산지 증명서 또는 인증수출자를 승인 발행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원산지 소명서입니다. 이러한 원산지 소명서는 여기 생산자 및 수출자가 작성합니다. 원산지 확인서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 또는 최종 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작성했죠. 원산지 소명서는 생산자 및 수출자,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자 아니면 인증수출자를 신청하는 자가 원산지 소명서를 작성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 CO라고 하거든요. CO라고 하는데 특혜 원산지 증명서 FTA, APTA, GSP 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주로 관세 쪽에 혜택이 있는 원산지 증명서를 특혜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이 물품의 단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FTA 특혜 및 적용,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원산지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원산지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원산지 확인서, 소명서, 증명서 이렇게 원산지 제도 관련해서 원산지 확인서 부분 쭉 내용 살펴보셨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해하시기 힘들지라도 나중에 되면 계속 그 내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또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쓰이겠구나 라는 정도만 개념 틀만 잡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인증수출자 제도. 앞에서 원산지 소명서 할 때 인증수출자 나왔었죠. 인증수출자 제도인데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첨부 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인증수출자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관이나 이런 기관이 수출자에게 내가 너희를 인증해 줄게 라고 하는 제도이고요. 단순히 생각하면 인증수출자 제도는 그러한 제도다. 그리고 인증수출자는 업체별,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구분이 된다. 업체별, 품목별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분명히 틀린 게 있겠죠. 구분이 된다는 거는. 살펴보면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우리나라가 체결되어 있는 모든 협정과 그 업체에서 만드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세관에서. 그리고 유효기간은 5년. 인증기간은 본부세관, 직할세관은 평택세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증기준은 협정별, 원산지 증명 능력, 그리고 법규 준수도 이런 거에 따라서 인증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기관에서 혜택 범위 정확하게 보시고 품목별 인증수출자 같은 경우에는 인증받은 협정 그리고 인증받은 품목의 HS 코드에 따라서 인증을 해주는 게 품목별 인증수출자입니다. 그러니까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분명히 차이가 있죠.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 인증받은 품목 이러한 혜택의 범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은 5년, 인증기간은 본부세관과 직할세관, 그리고 인증기준은 원산지 증명 능력 정도가 인증기준이 되겠다. 이렇게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구분이 된다. 마찬가지로 뒤에서 또 계속 나올 거고 중요하게 다뤄볼 거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인 개념 부분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 예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1강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